홍콩 곳곳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에게 실탄을 쏜 데 분노한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며 강경 진압 방침을 거듭 천명해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일인 모레 2년 만에 영하권 입시 추위와 함께 가을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날씨는 몸과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수험생들은 날씨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미용사 등 3명의 이름으로 790차례 차명 투자를 해왔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로 스펙을 만들거나 위조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딸과 동생을 각각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 기소 소식에 침통한 심경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명예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온 전두환 씨가 최근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는데 8번째 재판에도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찰의 잇따른 실탄 발사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홍콩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강경하게 진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경찰의 실탄 발사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는 밤이 깊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사이안호를 비롯해 센트럴과 정가로 등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Or even torture to death in police department, but I won't care because if I don't do something, I think the Hong Kong, the future of Hong Kong, will be broken. 여러 지하철역에 불을 질러 30여 곳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서 마운산 지역에선 시위 참가자가 말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의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강경 진압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呢啲暴徒嘅行為已經係遠遠超過乜嘢爭取訴求。 이에 따라 조만간 강경파인 크리스탄 경찰청 차장을 청장으로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과 무력 개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자칫 제2의天安문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처럼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홍콩 시민을 응원하기 위한 침묵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시위 주제가에 맞춰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당한 침묵을 비판하고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 10여 명이 서울대 인문대학 앞에서 침묵 행진을 진행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홍콩의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송환법 폐지와 경찰 강경 진압 조사 등 홍콩 시민의 5대 요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5손가락을 펴들었습니다. 쪽지를 붙여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레논벽에도 연대 메시지를 써붙이며 국가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성과 양심은 홍콩의 시민들을 위해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홍콩의 자유를 외치고 우리의 지성은 홍콩의 시민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홍콩 활동가를 초대해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얀홀라이 홍콩 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은 홍콩 사태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所以去到1997年之後，其實1997年中國收翻香港之前咧，香港人已經有龐大嘅民主運動。 지난 주말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의 홍콩을 외치며 홍콩 시위대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가 또다시 경찰 실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홍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홍콩 증시가 2% 넘게 폭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 떨어진 26,926.55를 기록해 지난 8월 5일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미 협상의 교착 원인이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관련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성 북한 대사가 최근 교착 상태를 겪고 있는 북미 간 협상을 두고 작심한 듯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미국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Which is entirely attributabl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perpetrated by U.S. resorting to anachronistic hostile policy against DPRK.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주요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남한 당국의 이중적 행동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Introduction of the latest offensive weapon and U.S.-South Korean joint military exercise targeting DPRK constitute flagrant violation and challenge to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반면 북한은 지난해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해오는 등 선의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의 언급은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성명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리산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 해발 1915m인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첫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측은 천왕봉 정상에 많게는 2cm까지 평균 1cm의 쌀락눈이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리산 일대는 어제 새벽 5시쯤 최저기온이 영하 0.7도까지 내려갔고 초속 5.4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해서 선선한 늦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이 5.3도, 대구 6도, 광주는 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아침보다 10도가량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광주 18도, 부산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후에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수능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은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일부 확인됐는데 정 교수는 미용사까지 동원해 790차례에 걸쳐 차명 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의 입시를 위해선 허위 스펙을 만들고 마음대로 경력을 위조한 혐의도 적혀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첫 검찰 조사 직전인 지난 9월까지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단골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 등 3명의 명의를 빌려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투자를 못하고 미처 매각하지 못한 주식도 백지 신탁을 하도록 돼 있어 이를 피하려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맞춰 7개의 맞춤형 스펙을 허위로 꾸며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습니다.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대학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딸이 호텔 경영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으로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딸이 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하자 워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앞서 만든 스펙을 부풀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딸과 동생,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모두 11차례 언급됐지만 공범으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 범행했다고 기재된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교수 기소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함을 느낀다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곧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구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법무부가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호수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열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과 수사 관행 개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처음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정치적인 고려 없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태도로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 재수사를 촉구해온 세월호 유족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분들과도 당연히 소통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라도 특조위 관계자와 만나볼 생각입니다. 수사단은 참사 당시 검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유족의 고소고발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가 저장된 녹화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의혹 등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수사단은 임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
용성진 부장검사,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에 수사관 10여 명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과학적 개념을 이용한 분석도 필요한 사건 특성을 고려해 과학고 출신 검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현판식도 없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적 슬픔과 사회적 파문이 컸던 대형 사고를 다시 수사하는 만큼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후반기 동안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달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임기 후반기 첫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또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지구 9바퀴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정상 외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23번에 걸쳐 42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37만 4천여 킬로미터로 지구 한 바퀴를 4만 킬로미터로 계산했을 때 9바퀴를 돈 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 예산으로 책정됐던 3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회동을 갖고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의사 일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루가 지난 어제 품고 가겠다는 황교안 대표, 또 꾸짖었다는 손학규 대표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 좀 꾸짖었습니다. 황 대표 정치를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정권 투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 생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황 대표가 좀 원성을 높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선 정의당이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국에서 이탈한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건데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에 진입하겠다는 꿈은 선거제 개혁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변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수를 했었어요. 모든 것을 놨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냥 손을 놨던 거고요. 자유한국당의 실망에 손을 놨다는 이자스민 의원에게 정의당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정의당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주면서 지지층 이탈을 지켜봐야 했던 정의당. 앞서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 이어 성소수자 김조광수 감독, 장애인 인권활동가 장혜영 감독, 이병록 전 해군제독 등 폭넓은 인재 영입을 통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외연 확장까지 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그리다 조국 정국에서 최저점을 찍은 당 지지율도 회복세로 돌아서며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비 감축 등 국회 개혁 의제도 잇따라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부터 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5배 이내로 하자.
관건은 역시 여야 사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운명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사법개혁 법안, 연말 예산 정국과 불안하게 맞물린 상태에서 진보정당 최초 교섭단체 진입이라는 정의당의 총선 목표는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여야만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또 주목받은 발언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노회찬 전 의원과 이자스민 전 의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직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 경험, 문화, 언어 여러 가지 차이가 차별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6411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공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지난 2년 반 미흡했던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막겠다며 스스로 베팅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모습은 건전한 경마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5.18 관련 8번째 재판에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이 법원에 들어가는 길을 따라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헬리콥터 사격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씨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입니다. 최근 전 씨가 골프 치는 동영상이 공개돼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재판부에서는 바로 전두환이 출석해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씨는 8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으로도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이 아닙니다. 이 법원이 허가한 것은 피고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이 재판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재판에는 5.18 당시에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씨 등이 출석했습니다. 송 전 여단장은 5.18 때 헬리콥터에 의한 사격은 단 한 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헬기 기관총 사격 소리는 헬기가 건물 사이를 다니며 내는 굉음을 착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5.18 당시에 헬리콥터 위협 사격이 있었다는 여러 문서의 기록을 근거로 송 씨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5월 단체는 최근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재판엔 나오지 않고 호쾌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으로 공분을 산 전두환 씨. 그런데 이 전 씨의 골프 라운딩에 경찰 경호 인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력이 넘쳐 보이는 전두환 씨, 사과나 반성 없이 골프를 즐기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어제 재판에는 전해드린 대로 역시 출석하지 않았죠.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 골프 라운딩에 동원된 경호 인력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번에 병에 걸렸다고 하시는 그 전직 대통령 골프 치러 가는데 경호 인력이 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경호 인력 몇 명 정도 혹시 수행이 됐는지는 지금 현재 바뀌셨나요? 경찰 근접 경호 인력은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경비 의경이 있는데 그 경비 의경은 연말까지 다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골프장 가던 그날 당일 경호 인력 당일은 한 명, 4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요? 예, 관련된 자료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축소 계획이 있다곤 하지만 2억 원이 넘는 나라 돈을 들여 전 씨를 경호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법 개정 없이는 줄일 수 없습니다. 골프 영상 공개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 씨의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이미 발의된 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밤사이 화재와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혀서 3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2층 가정집에 새들어 사는 61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주택 2층의 가정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 괴정동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75살 박모 할아버지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승용차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뒤따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시 재송동 센텀역 인근에서는 44살 육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육 씨가 다쳤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시 동창원 나들목 부근에서는 관광버스가 달리던 중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있다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한국 마사회 의정부지사가 자체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액 베팅을 오히려 도와주는 밀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사회 의정부지사는 지난해 중반부터 고액 베팅을 하는 손님을 위한 전용 밀실을 만들고 전담 직원까지 배치해 막권 발급을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국 마사회는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베팅 액수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밀실에선 한 사람이 하루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우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만간 소백산이 야생여우의 삶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우는 그물망 받기 두려워 한참을 서성입니다.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세상. 하지만 야생 본능을 참기 힘든 듯 곧 보금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입니다. 원래 정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개체 6마리 등 총 23마리를 가족 단위로 방사했습니다. 여우는 방사된 뒤에도 꼼꼼한 관리를 받습니다. 한 곳에 뭉쳐 살아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민가나 도로로 내려와 피해를 보지 않는지, 관리 요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18시 07분 우금리 방사장에서 발신기 감도 피크 풀, 각도 350도입니다.
봄에 태어난 여우 새끼들은 어미 젖을 떼고 나면 자연 적응 훈련장으로 옮겨집니다. 여전히 갇혀 지내는 생활이지만 야생성을 기르기 위한 사냥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여우 복원 사업. 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소백산 일대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삶의 털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후반 첫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2년 반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달려가겠다며 야당과의 소통과 공감을 넓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YTN 대담에서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강을 건넬 수 없을 거라며 이대로라면 보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혀서 나홀로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번 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군사 관련 만남이 잇따라 열립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22일 자정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마 베팅은 도박 중독 폐해를 막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경주 한 번에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지사의 밀실까지 만들어서 하루 수천만 원의 베팅을 유도한 사실이 YTN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790여 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확보한 79쪽짜리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에게는 구속 당시 적용된 11개 혐의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정 교수가 단골 헤어 디자이너 등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790회에 걸쳐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딸과 동생도 각각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등장하지만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침통한 심경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14가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딸과 동생,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 교수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정 교수와 동생은 조 씨가 운용하는 펀드에 함께 차명으로 투자하고 조 씨는 업체 돈을 빼돌려 투자 수익금 등을 보존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모두 79쪽에 달하는 정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공범 혐의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 전 장관 조사 뒤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추가 기소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함을 느낀다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중단하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조모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 씨 측은 지난달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사건 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부당함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님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과 조사 기록을 살펴보고 또한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또 수사 의뢰 예정인 사건, 그리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향후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외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까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2년 반의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길을 달려가겠다며 야당과의 소통과 공감을 넓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2년 반이 시작됐습니다. 임기 후반기 첫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이 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를 국정 운영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하루 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경제와 안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정책 자료집 민부론과 민평론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한국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 밖으로 나와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저희들 뜻대로 국정 대전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야당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정책을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영하는데 게을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공통 분모를 마련하자는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의미였던 만큼 당장의 현안에도 야당과 머리를 맞대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예산안들을 올려놓아도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후반전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공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지난 2년 반 미흡했던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말 논란으로 예산 소위 첫 심사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 재개되긴 했지만 예산 증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커서 올해 심사 역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격적인 예산 심사는 개시 10분 만에 파행을 빚으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지난 9일 공개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했던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도를 넘었으니 사과하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 공세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대립에 회의는 멈춰섰습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김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발언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는 선에서 회의는 재개됐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예산 소위는 앞으로 3주가량 현미경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9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인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향해 국민 등골 브레이커라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이번 예산안을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 14조 5천억 원을 감액해 500조 원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안보 예산이나 미래 먹거리 예산처럼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 깎으려 한다면서 맞섰습니다. 14조 5천억을 깎는다고 하는 건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여야는 국민을 위한 심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한 심사일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진 않았는지 조금 더 치열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YTN과의 대담에서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나 홀로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진짜 없느냐는 질문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답변은 없다에 사실상 방점이 찍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의 요구대로 탄핵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개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유승민 전 대표는 오히려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통합보다는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 보수라는 가치로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잘 되면 대박이 날 것 같고요. 잘 안 되면 폭삭 망하겠죠. 이 정치는 국민들이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탄핵이 아킬레스건인 한국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통합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려고 했지만 일단 좀 두고 볼 작정입니다. 하지만 보수 통합이 곧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인 만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자유우파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개 구애에 당내에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을 공개하는 쇼를 연출해 다 죽어가는 유승민 의원만 살려줬다고 황교안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결국 한국당이 탄핵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한결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수능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하늘은 맑지만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겠고요. 낮부터 하늘의 구름 양만 점차 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안동과 대전 16도, 광주 18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미 협상 교착 원인을 미국에 돌리며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AP통신은 김 대사가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동북아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역 안보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떼어놓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은 우리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행 중인데 이번 주 한미 간 군사 관련 만남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빠른 군사회담은 오는 14일 한미 합참 의장들이 만나는 군사위원회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주로 다룬 뒤 이튿날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할 걸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최하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대거 참석합니다. 미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주요 의제라고 일찌감치 확인했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는 임시로 종료 기간을 연장하는 안은 검토된 적이 없다면서도 22일 자정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정말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지. 양국 국방부 수장이 만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여론을 확인한 미국의 입장 변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오는 16일부터는 태국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돼 한미일 국방장관의 만남이 예상되는 등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폭도의 폭력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말다툼을 벌이던 친중국 성향 남성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밖에 나가고 얘기할 수 있겠냐며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TV는 병원 측이 피해 남성이 심한 화상으로 입원했고 심각한 상태임을 밝혔다면서도 해당 동영상의 진위를 즉시 검증하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 경마 베팅액은 한국마사회가 경주 한 번에 1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의 한 지사에서 하루 수천만 원의 베팅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은밀한 베팅을 하기 위해서 밀실까지 있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마사회 지사에서 화상 경마 중계와 베팅이 한창입니다. 손님들이 막건을 사고 중계를 보는 곳이 마련돼 있지만 보안 장치에 출입 금지 표시까지 된 방으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들어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스크럼까지 짜고 막아섭니다. 방 안에서 발권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안에서 어떤 거 하신 건가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손님이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칩니다. 아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 확인 결과 이 방은 고액 베팅을 하는 고객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큰돈을 거는 손님 한두 명이 전담 직원과 발권기를 두고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발매기를 갖다 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찍는 그 발매기로 우리 마사회 여직원들이 찍어주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어요. 마사회는 도박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주 한 번의 베팅 액수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VVIP 룸으로 불린 밀실에선 하루 수천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인된 운영 기간만 1년이 넘습니다. 의정부 지사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매 편의를 갖다가 제공한 죄는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루에 한 개인이 하는 게 이제 5천만 원에서 조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YTN 취재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마사회 본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막겠다며 스스로 베팅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모습은 건전한 경마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렇게 밀실까지 만들어서 고액 베팅을 유도한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닌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사회 의정부 지사가 밀실을 운영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큰손들이 더 많은 돈을 편하게 걸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많이 하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현의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의정부 지사 측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마사회 지사에서 이런 VVIP 룸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정 노력으로 밀실을 없애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매출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매출 신경 안 쓸 수 없고. 슬그머니 밀실을 다시 운영한 의정부 지사는 지난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몰래 고액의 베팅을 유도한 게 결국 공익에 부합한 일이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어들인 총 매출 규모에 따라서 세금도 기여하고 필요적인 이제 방역되는 사원이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의정부 지사 밀실에서 이뤄진 베팅은 최소한 수십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한국마사회는 YTN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진내면의 한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를 진압한 뒤 소방대원들이 2층 가정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집에 새들어 사는 61살 남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괴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5살 박모 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부상 방면 동창원 나들목 부근에서 44인승 관광버스가 달리던 중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버스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자 54살 민모 씨만 탑승하고 있다가 긴급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수안면의 당직 영덕 고속도로 수리터널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톤 화물트럭 등 차량 5대가 파손됐고 화물차 운전자 49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CCTV나 차 블랙박스만 빨리 확인했으면 금방 정리될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로 증명되기까지 48일이나 걸렸습니다. 어찌된 건지 이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가 상대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립니다. 주변 사람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60대 택시기사. 손님을 내려주려 택시를 세우다가 화물차에 들이받쳤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피의자 B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시동을 켰는데 차가 움직였고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말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황당하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수 감정까지 거쳐 48일 만에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경찰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와 그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확보한 영상만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불만이 많죠. 근데 경찰관들은 오셔가지고 뭘 조사해 갔는지 참으로 진짜 답답하고.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로부터 인근 CCTV를 제출받은 뒤에야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고 인명피해가 큰 긴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변 영상을 즉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태어난 지 5일이 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간호사가 목욕을 마친 아기를 들어올리더니 뒤집힌 상태로 침대에 던지듯이 내려뒀습니다. 아기 몸은 충격으로 크게 들썩입니다. 이날 밤 신생아 아영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에 이어 MRI 검사에서는 뇌세포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머리에 뇌사가 이제 너무 많이 진행돼서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애가 머리가. 간호사가 한 손으로 아기 발목을 잡아 올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간호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병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환자를 더는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 아영이 가족은 병원 측이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기 상태가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당시의 CCTV 영상은 2시간 정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뭐 안 보이는 데서 CCTV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고 일어나는지 왜 없어진지 모르겠답니다. 아영이 아버지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의학의 화이팅! 경찰은 병원 측이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합의에서 금지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온 이란이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신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합의에서 금지한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I have just informed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bout the resumption of uranium enrichment at Fordo. 또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도 역시 핵합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은 372.3kg, 농축 농도는 4.5% 수준으로 모두 한도 초과 상태입니다. 농축 농도 4.5%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됩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핵합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원심물리기를 설치했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ir wollen das JCPOA erhalten. Aber dann muss der Iran endlich zu seinen Verpflichtungen zurückkehren und diese auch einhalten. Ansonsten werden wir uns alle Mechanismen vorbehalten, die in dem Abkommen festgelegt sind.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포르도 시설 가동은 4단계 조처입니다. 이란은 다른 서명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란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핵합의 26조와 36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중국의 경기가 급속히 둔화 중이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쌍10일 쇼핑 축제 거래액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어제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타오바오 등 자사의 여러 플랫폼에서 총 2,684억 위안, 하나로 약 44조 6,200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11일 거래액은 작년 같은 날 거래액보다 25.7%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 등 사업체에서 800만 달러, 우리 돈 93억 원을 넘게 썼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 시각 11일 진보 성향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개가량의 보수 성향 정치 단체와 선거운동본부가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과 리조트 등 사업체에서 이런 거액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탄력 있는 아름다움은 어떤 순간에도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정관장 홍삼의 힘으로 탄력의 텐션을 올리다. 동인비 진 에센스. 저희에게 모든 고객님은 특별하지만 특수한 고객도 계십니다. 영하 2도여야 쾌적하다는 고객님, 미세한 진동도 있어선 안 되는 고객님, 엄청나게 큰 좌석이 필요한 고객님, 그 어떤 특수한 고객님께도 대한항공의 특별한 비행이 가능하게 화물 운송에 대한 혁신을 멈추지 않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과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을 포함한 유럽파 선수들도 현지에서 합류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매치 원정길에 오른 축구대표팀. 오는 14일 중동의 복병 레바논을 상대한 뒤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피파 랭킹 3위에 빛나는 남미의 강호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레바논전을 승리로 장식해야만 내년에 열릴 2차 예선 남은 경기를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지만 레바논은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우선 대표팀이 레바논 원정에서 치른 최근 3경기 성적도 1승 1무 1패로 호각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또 H조에서 2승 1무로 선두지만 북한과는 승점 차가 없는 데다 그 뒤를 승점 6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는 팀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벤투 후위 황태자 황인범도 레바논전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번째 경기 친선 경기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첫 번째 레바논과의 경기만을 집중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꼭 레바논전 승리를 거둔 후에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싶어요. 벤투 감독은 이번 원정 2연전을 토트넘의 손흥민 등 유럽파가 포함된 최정예 멤버로 상대합니다. 누구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8호 골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의 발끝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Iremos recebê-lo e irá estar naturalmente integrado no grupo para preparar o jogo com o Líbano na quinta-feira da melhor maneira possível, não mais do que isto. 아부다비로 출국한 태극전사들에겐 예기치 않은 변화도 생겼습니다. 수비수 박지수가 훈련 도중 부상으로 정승현으로 교체됐고 수비수 홍철도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 박주호가 빈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리버풀이 2위 맨시티를 꺾고 12경기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승점 1점 차이로 2위에 머물렀던 리버풀은 30년 만에 우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리버풀 홈구장에 맨체스터 시티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리버풀 홈팬들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전반 6분 파비뉴의 선제골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맨시티 브라보 골키퍼의 반응 속도를 압도하는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전반 13분 추가골로 달아났습니다. 로버트슨의 한 박자 빠른 크로스를 살라가 달려들며 머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만의 헤딩골을 더해 맨시티를 3대1로 꺾고 개막 12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을 끌어내리고 역전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는 승점 9점 차 4위로 떨어졌습니다. 9 points you cannot imagine if that something like this happen. But it's not important because who wants to be first in early November? We want to be first if then in May or not early November. 클롭 감독의 말대로 리버풀은 지난 시즌 초반에도 무패 행진을 달렸지만 리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1월 맨시티전에서 당한 유일한 패배가 시즌 막판 승점 1점 차 2위가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두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직은 여유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9 points is against that team is not easy, but it's in November, and I don't know it is the year or not. My colleague Jurgen can explain better than me. 리버풀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 속에 2위 레스터 시티와 3위 첼시도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며 선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어제보다 한결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4.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수능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출근길 하늘은 맑지만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을 정도로 안개가 짙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겠고요. 낮부터 하늘의 구름 양만 점차 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5도, 안동 3.5도, 창원 9.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안동 16도, 강릉 18도, 울산과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